가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착하고 기억하려 애쓰지만 이내 태어나게 있고 또 잊히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잊혀짐을 바랬던 사람은 미소 짓는 상황. 연일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20년이 지난 사건을 왜 다시 언급하냐며 다니던 직장도 나가지 않은 채 내 채널을 3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고 있는 삶. 여러분들은 내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은 제보를 받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과거 철없는 시절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나라의 공공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는 순경이 된 자. 밀양 사건의 가해자라며 하루에도 수백 통의 메일을 받고 댓글로도 엄청난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이름은 알려졌지만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지지 않은 인물.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인 거다.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공격당하고 있는지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먼저 해당 인물이 왜 욕을 먹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는 것인 거다. 여러분들은 황선미라는 인물을 알고 있나? 지난 2004년 싸이월드 시절이었을 것인 거다. 당시 황선미는 가해자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 거예요. 당시 가해자들에게 그 사건이 잘 해결됐냐라며 듣기로는 3명 빼고 다 나오긴 했다고 한다거나 피해자들이 좋도 못생겼다 삐리리들이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긴 상황인 것인 거예요. 이후 시간이 흘러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를 조롱했던 황선미를 황다해로 개명했던 것인 거다. 여기서 황다해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가 아니라 해가 맞는 것. 아무튼 당시 순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남지방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인 거다. 즉 의령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놔두둔하고 사람들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라 후폭풍이 컸으며 해당 파출소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었는데 이후 해당 파출소에서는 당사자가 힘들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 철 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평생의 짐으로 생각하며 자숙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던 거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던 니언니아는 2016년 시그널이 방영됨과 동시에 또 다시 항의가 시작됐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며 잠잠해지길 바래왔던 것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황다해 경정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던 도중 어떤 용맹스러운 자의 메일을 한 통 받았던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 황선미는 밀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직업도 순경이 아니라며 관련 없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인증하겠다는 지인의 메일. 그렇게 나는 의문을 가지며 인증을 부탁드린다고 메일을 보냈지만 아예 답장이 없었고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의령파출소 측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는 용맹스러운 구독자분의 제보 메일을 받은 거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람을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근무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 거다. 자, 그렇다. 이처럼 입사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남성 아니 여성을 해고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가까운 지인이 아닌 이상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어차피 의령 파출소 측은 뻐꾸기 마냥 전화의 없는 대답만 하고 있을 게 뻔하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바꿔달라고 전화해도 민원 총괄을 따로 있다며 접촉을 막고 있는 것인 거다. 즉 진짜 전화 열받는 포인트는 2012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고작 대기 발령이 끝이고 승진까지 했으며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직도 잘 근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 거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어차피 너를 근무처에서 쫓아낼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내 댓글로 남편이 소방관이니 뭐니 하는 헛소문이 있긴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현재 6살 된 아들과 딸을 잘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카톡 아이디와 블로그 주소를 대조해보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해당 인물을 다뤄달라는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루길 망설인 이유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닐 뿐더러 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였었는데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부터 계속된 요청의 최근 근황을 소개했지만 가해자들이 요청하여 다루기 시작한 것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해당 제보 메일에 따르면 황다혜는 당시 자신들을 옹호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당시 사건이 언급되거나 시끄러워지면 피해자들의 탓을 수시로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피해자분의 상태를 전해들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화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도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응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나 내가 하는 말들이 매번 기사화되고 시끄러운 건 나도 원치 않는 부분인 거다.
아무튼 내가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게 같이 싸워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싸울 수 있게 많이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는 거다. 끝.